합당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이게 참 웃기게 된 상황이 다 떠나서요. 예, 합당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지금 합당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갑과 을이 누구냐 이거예요. 조국당과 이제 민주당이 합당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조국당이 을이 돼야죠. 조국당이 을이 돼야 되고 민주당이 갑이 돼야 됩니다. 뭐 굳이 의석수를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의석수는 민주당이 뭐 160석이 뭐 조금 줄긴 했지만은 몇 명 탈당을 해가지고 뭐 160석의 의석이 있고 조국당은 12석이에요. 160석 거대 여당과 12석짜리 지지율 2% 나오는 지지율 2% 3% 나오는 뭐 조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영세 정당이죠. 영세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하고 구멍가게 동네 구멍가게예요. 삼성하고 동네 구멍가게하고 M&A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갑은 삼성이고 을은 이제 그 구멍가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민주당에서 쩔쩔매고 있어요. 다 떠나서. 뭐 조국당에 제발 좀 합당해 주세요. 거의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조국당에서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합당을 해볼게. 우리가 한번 잘 검토해 줄게. 니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건 민주당원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짓을 민주당 당대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조국한테 가서 쩔쩔매면서 제발 좀 합당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될 상황이냐고. 예컨대 이런 상황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조국당이 의석수가 민주당이 과반이 안 돼. 국회에서 과반이 안 돼요. 근데 조국당하고 합치면 과반이 넘어가. 그럼 조국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석이 많아도 쩔쩔맬 수밖에 없죠. 민주당 예컨대 민주당 의석이 140석이야. 뭐 149석이야. 그래 과반이 못 넘어가.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못 해. 그러면 조국당의 손을 안 내밀 수가 없죠. 그럼 그건 의석수가 적어도 조국당이 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당 12석은 솔직히 쓰레기잖아요. 뭐 있어서 나쁠 건 없지만은 뭐 없어도 그만이에요. 민주당 혼자서 얼마든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우리가 조국당 눈치를 봐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국당 지지율이 한 두 자릿수 나와요. 뭐 10% 이상 나와.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조국당하고 후보 다리를 안 하면은 힘을 안 합치면은 국민의힘한테 어부지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예컨대 서울시장 선거를 해야 되는데 조국당에서 후보를 냈어. 근데 조국이 나왔다 칩시다. 조국이 나왔는데 조국이 한 10% 나와요. 그리고 정원호 뭐가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뭐 한 40% 나와. 그리고 국민의힘이 뭐 그러면 나머지가 국민의힘이겠죠. 국민의힘이 한 42, 3% 나와요. 아니 이러면야 이제 우리가 쩔쩔매야지 가서. 조국당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조국당에서 광역단체장은커녕 기초단체장도 몇 명이나 낼 수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야. 광역단체장 한 명이라도 낼 수 있을까요? 조국당에서? 어디 낼 수 있어요? 설령 그리고 조국당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낸다고 해서 이게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어요. 당 지지율이 2% 3% 나오는데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조국이 나와도 저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기가 힘들다고 봐요. 조국당 후보가. 그럼 조국 빼면은 조국 빼면 시체 아닙니까? 민주당 정치인 중에 광역단체장으로 나올 만한 그러한 체급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광역단체장을 낼 수 있을런지도 몰라 지금. 근데 왜 우리가 가서 쩔쩔맵니까? 쩔쩔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오늘 조국당에서 의원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합당 논의를 하는데 저는
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 다 떠나서. 이게 합당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가지고, 아니 이게 뭐 조국당이 갑이고 민주당이 을이고 민주당이 막 쩔쩔매고, 아 솔직히 합당 해서 뭐 지방선거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뭐 마이너스가 되진 않더라도 뭐 크게 플러스 되는 것도 없잖아.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조국당과 예, 합당을 제안한다고 정청래가 얘기는 했는데, 아니 지방선거 승리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국당하고 합당한다고. 민주당 지지율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 응? 많아야 뭐 2, 3% 올라가겠지. 그리고 그 2, 3%도 민주당에 안 올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저는. 아, 죄송합니다. 민주당에 안 올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의리돼가지고 이렇게 쩔쩔매야 되는지, 왜 조국이 큰 소리를 치고, 본인이 무슨, 주도권을 쥔 것처럼,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는지, 전 참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조국당, 예, 의원총회 소식을 영상으로 일단 먼저 만나보시고, 예,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을 논의했습니다. 합당의 전제로 혁신당의 DNA가 보존돼야 한다. 민주당 내부 논란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는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합당을 공식 제안한 지 이틀 만입니다. 갑작스러웠지만 원내 제1당 대표의 공식 제안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정치개혁 등 정책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국 대표는 합당 논의의 전제로 혁신당의 독자적 정치 DNA가 보존, 확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내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내부 논의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만간 민주당도 공식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좀 예상하는데, 되고 난 뒤에 저희가 답을 해야 되겠죠. 민주당은 합당 제안 과정이 다소 급박하게 진행됐지만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란 입장입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조율과 선거 구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정청래 대표가 결단을 해서 당과 조국혁신당에 제안을 한 그 진정성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합당 제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뉴스 영상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예.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구사항인 거죠. 우리가 합당을 해줄 테니, 정청래 보고 레드카펫 깔아라 이거예요. 하나는 뭐냐? 혁신당의 DNA를 보존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조국 혁신당의 정강 정책을 다 민주당이 흡수를 해라, 포용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쇠빙선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정책과 노선을 민주당이 그대로 다 흡수를 해달라.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조국당의 정강 정책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당을 쇠빙선으로 만들겠다. 항공모함을 쇠빙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예, 소수가 와서 다수를 흔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차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문제지만은 이 문제부터가 지금 심각한 것이, 예, 이 문제부터가 심각한 게, 이재명 대통령님은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해운 청문회가 오늘 새벽까지 진행이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이해운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을 할지 안 할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건 저는 뭐 임명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해운 후보자를 임명을 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저는 지명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 이해운이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을 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큰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전문성도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저는 도덕성이나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큰 그림, 이게 이제 더 비중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운이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큰 그림이 바뀐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이라는 건 뭐냐면 중도 보수 확장이에요. 민주당을 중도 보수로 확장을 해서 국민의힘의 영토를 지분을 민주당으로 끌고 와서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주류 정당으로 만들겠다. 전국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정치적 구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운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이해운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렇게 큰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운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이해운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 인사들, 과거 국민의힘에서 혹은 보수 정당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미 이재명 정부에 많이 합류해 있는 상태잖아요. 권오울 보훈장관도 그렇고 송미령 농림장관도 그렇고 다 윤석열 정부나 뭐 보수 정당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건 뭐 대통령이 영입한 건 아니지만은 그 진주의 최구식 전 의원 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입당 신청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까지 포용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최구식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일관된 전략이다. 응? 이해운 한 명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도 보수로 민주당을 확장하기 위한 일관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을 의 DNA를 민주당에 이식을 하면 민주당이 다시 왼쪽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 그러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쌓아오신 정치적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는,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조국당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아주 심각한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한 주 동안 진보 민주 진영 전체가 시끄러웠잖아요. 조국당은 사실상 검수완박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실용적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국당이 얘기하는 수사권, 검사들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자라는 이런 식의 접근법이 전혀 실용적이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입장은 분명한 거예요. 보안 수사권이라고 딱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은 보안 수사권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될 만한 어떤 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잖아. 근데 만약에 합당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해버리면 당과 청와대가 완전히 충돌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당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게 되잖아. 근데 지금 조국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검찰개혁 문제만 딱 놓고 보더라도 조국당의 입장을 민주당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대통령의 개혁 방향을 흔들면서까지 우리가 조국당하고 합당을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민주당이 쇠빙선이냐고. 왜 쇠빙선의 DNA를 항공모함에 심으려고 그래요? 그럼 완전 죽도 밥도 아닌 괴기한 정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런 얘기를 지금 마치 개선장군처럼, 지금 조국이 완전 개선장군이잖아요. 정청래 머슴이 레드카펫 딱 깔아주니까 이게 개선장군이 돼버린 거지. 어깨에다 힘 빡 주고 전리품 내놓으라고 하고 있잖아, 지금. 전리품 달라라는 거 아닙니까?
조국당 DNA를 그대로 보존, 확대해달라는 게 전리품 내놓으라는 거예요. 개선장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개선장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이.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합당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 아니, 조국당이 진짜 싹싹 빌면서 조국이 우리 죽게 생겼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완전히 문 닫게 생겼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민주당에 들어가서 정말 착실하게 지내겠습니다. 예, 조용히 살게요, 저. 죽은 듯이 있겠습니다. 민주당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빌면서 합당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할까 말까예요, 지금. 예. 복만삼님, 항공모함이 북극 얼음 깨러 가게 생겼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조국이 저 쥐죽은 듯이 있을게요. 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저를 싫어하니까 저 민주당 들어가서 찍소리도 안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죽게 생겼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쇠빙선이 지금 난파하게 생겼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한번 좀 합당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와서 싹싹 빌어도 지금 해줄까 말까 한 게 현재 상황이지. 조국이 고개 빳빳이 들고 전리품 요구하면서 개선장군처럼 민주당으로 밀고 들어오는 걸, 아니 이걸 왜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 돼요? 예? 이건 조국당에 완전히 백기투항하는 거예요. 정청래 우리 당대표가 문씨 집안 머슴이라고 우리 당원들까지 문바들 머슴 노릇해야 됩니까? 예? 아니 당대표가 머슴이라고 당원들까지 머슴이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 진짜 오늘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뚜껑이 열리더라고. 조국은 진짜 지금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조국당이. 어디서 목소리를 냅니까? 지들이 뭔데 목소리를 높여요, 지금? 정청래가 합당해주겠다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진 거야, 지들은. 살길 열린 거라고. 물론 우리가 뭐 그대로 해주진 않을 거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갑질을 하고, 갑질 아닙니까? 아니, 조국당의 그 정강 정책이 민주당이 가야 될 길하고 부합이 되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가지. 왜 조국당을 따로 만들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주당 내부부터 정리를 해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조국이. 민주당 내부가 정리되면은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 내부부터 정리를 해라. 야, 이건 진짜 레드카펫 진짜 깔아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고 당원들 사회에서도 감독 을박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야, 어떻게 도련님이 황태자가 지금 그죠? 문재인의 황태자가 민주당으로 복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잡소리들이 많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정청래한테 야, 너 빨리 정리해. 지금 레드카펫을 끌어주고 빵파레를 울려도 현찬을 파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민주당이? 건방지게. 왜 개돼지들이 이렇게 떠들어대? 왜 최고위원들이 나와서 설쳐? 또 그 누굽니까? 왜 그 초선 의원들이 나와서 설쳐? 정청래가 너 나를 모시려면은 레드카펫 깔아. 다 쫓아내. 그 시끄러운 애들 빨리 정리시켜. 아니 이게 이 얘기잖아. 그죠? 민주당 내부를 정리하라는 게 합당 안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라 뭐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김병철님, 조승우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 했는데 어떤 점이 모자라서 17배나 되는 의석수를 가지고 저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조승우는 누굽니까? 배우 조승우 아닌가요? 누구를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입 닥치고 환영을 나와야지 이것들이. 감히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해? 이럴 수가 있어? 지금 황태자가 지금 귀환을 하는데 문재인의 황태자가 지금 조승래 얘기하신 거구나.
조승우가 아니고 조승래입니다. 예. 조승래. 그러니까 이게 다들 문씨 집안 다 머슴 새끼들이에요. 아까 뭐 조승래도 그렇고 최민희도 그러고 문씨 집안 다 머슴 새끼들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조국이 눈치 보면서 아유 제가 이 시끄러운 놈들 다 정리시킬게요. 예? 야 이 새끼들아 닥쳐. 예? 왜 개돼지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 당대표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지. 입 다물어 이 새끼들아. 제가 싹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도련님 이 머슴 정청래가 다 때려잡겠습니다. 입 다물어 이 새끼들아. 뭐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저거는 오늘 의원총회를 보고 저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완전히 가불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조국당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어도 우리가 지금 합당을 해줄까 말까인데 이게 뒤집혀가지고 전리품 내놓으라 그러고 그 시끄러운 놈들 정리하라 그러고 아니 이렇게까지 굴욕적으로 우리가 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국당하고? 아니 조국당하고의 저는 원칙적으로 합당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일부 뭐 유튜버들 특히 뭐 대형 유튜버들 이동영이도 얘 이동영 명팔이야. 이동영이는 요즘 뭐 보니까 또 검찰개혁 논쟁 터졌을 때 대통령님 그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장관에 좀 힘을 실어줬죠 이동영이. 그래서 뭐 요즘에 보니까 이동영이 를 좀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시청자들 댓글도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 걔는 원래 그랬어요. 이동영 명팔이야. 예? 이름 그대로예요. 눈치 쌀 보다가 요리 갔다가 조리 갔다 계속 이동을 해요. 그래서 걔 말은 여러분들이 신뢰하면 안 돼. 뭐 어쩌다가 한번 지금 뭐 친명적으로. 왜냐하면은 이동영은 그 친명 코스프레를 계속 해야 돼요. 김어준하고 달라. 김어준이나 최욱이랑 달라요. 김어준이나 최욱은 친문들의 지지를 통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베이스가 친문이에요. 문빠야 문빠. 김어준이나 최욱은 기본적으로 문빠가 베이스예요. 근데 이동영이는 친명 베이스야. 방송이. 친명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우 죄송합니다. 예, 아직 그 감기가 완전히 안 떨어져가지고 기침이 중간중간에 아직도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계속 그 김어준 쪽이랑 계속 붙어가면은 이동영은 망해요. 그래서 기본은 이동영도 저는 친문 베이스라고 봐요. 김어준한테 붙어 있어야 뭐 과자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기 때문에 기본은 김어준의 큰 뜻을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계속 김어준한테 붙어가면은 자기 시청자 베이스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김어준한테 대체적으로 이렇게 붙어가다가 이거 좀 심하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문 닫겠다 싶을 때는 또 명팔이를 해야 돼. 그래서 이동영 명팔이라는 거예요. 이동영 명팔이야. 결정적인 때는 김어준한테 붙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면은 또 친명인 척 했다가. 그래서 이동영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별로 믿을 필요가 없어 저는. 얘는 이동영 명팔이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우리 편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야 또 뭐 이동영이 정신 차렸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래왔어. 근데 결정적 이슈가 터졌을 때는 결국은 김어준 따라가는 게 이동영의 승리예요. 그래서 이동영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동영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조국당하고 통합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다. 가연님, 네 감사합니다. 조국당과의 통합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다. 다만 시기와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니 왜 조국당하고 꼭 통합을 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국당 소멸론자예요. 통합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사라지게 만들면 돼요.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힘이 세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고 나면은 조국당은 확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고 다음 총선이 끝나면은 심상정골 심상정의 정의당골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힘으로 눌러야 된다라는 게 저는 입장이야. 굳이 품어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국당이
오히려 정의당은 그게 2%건 3%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있어요. 고정 지지층이 있어. 근데 조국당은 뻐꾸기 정당 아닙니까? 예, 앵두님, 무능한 자들이여 자신을 알라. 예, 감사합니다. 조국당은 그 자기 힘이 없어요. 자기 기반이 없어. 정의당은 2% 3% 됐건 간에 그 진보 정당을 좋아하는 유권자들이 고정적인 지지층들이 있는 반면에 조국당은 이재명 둥지에다가 알 까고 생명 연장하고 있는 당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면은 알을 깔 데가 없어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조국당을 밀어줄 이유가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유권자들이.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 때는 그나마 12석 있는 거 뭐 한두 석 정도로 쪼그라들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문을 닫게 돼 있어. 그렇다고 진보 정당을 할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들이 대부분 조국당에 가 있기 때문에 진보 정당을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국당은 결국은 자연 소멸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요. 자연 소멸될 정당을 뭐하러 통합을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이 몸값이 제일 높을 때예요. 굳이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해도 저는 지방선거 끝나고 하면은 몸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하면은 완전히 박살이 날 텐데, 그러면은 뭐 자연적으로 흡수를 하면 되지. 그런데 그나마 몸값이 유지될 때, 왜 고깃값, 속값 쳐주면서 합당을 추진을 하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관뚜껑 닫을 정당을 왜 우리가 살려주냐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동영이는 뭐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통합이 아니에요. 흡수를 해야 되는 거야. 흡수를 해야 돼요. 자력으로 당을 유지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즉 민주당의 사생아예요. 사생아. 결국은 민주당으로 흡수될 정당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통합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다 비싼 속값을 쳐주고 통합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동영이 말이 저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은 김어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시기와 방법상의 문제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연 소멸시키면 될 거를. 자,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아주 적절치 못하다. 우리가 이렇게 굴욕적으로 그 조국당하고 합당을 추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조국당이 고개 숙이고 들어와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오히려 우리가 쩔쩔매고 있는, 이게 쩔레쩔레라. 쩔레라 쩔쩔매는 거예요? 아니 왜 쩔쩔매야 돼? 집권 여당에 과반이 넘는 160석 거대 여당이, 그 여당 대표가 왜 12석짜리 정당 대표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정청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월부터 합당을 고민했다. 2개월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 그동안 다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당원들한테. 당대표 될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대로 다 확인이 된 거죠. 왜 정청래가 당대표 출마를 했고 김어준이 왜 정청래를 밀어줬는지. 그러니까 정청래가 좋아서 밀어준 게 아니다. 제가 뭐 그저께인가요? 그런 말씀 드렸죠. 정청래가 김어준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청래는 이제 지적 컴플렉스가 있어서 학벌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좋아해요. 근데 정청래는 학벌도 안 좋고 지적으로 뭐 사실 당대표를 하기에는 지적 능력이 많이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지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김어준이 밀어준 거는 정청래가 이뻐서 밀어준 게 아니고 조국 도련님을 지켜야 되는데, 조국 문재인의 동생 아니에요. 호영호제 하잖아. 문재인을 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김어준이 올해. 그러면은 문재인의 아들인 조국을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황태자를. 그러기 위해서는 정청래가 잠시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정청래를 저는 밀었던 전제 조건이 뭐라고 보냐면은, 전제 조건이, 정청래를 민 전제 조건은 조국당과의 합당, 이게 전제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국을 빨리 사면시키고 지난해에 합당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정청래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마치 뭐 조국이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시간 끌다가 지금 막바지에 몰려가지고 뭐 협박을 당했는지 아니면 김어준이 이제 다 깐다고 했는지 8월부터 이미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목적 자체가 이거라는 거예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목적 자체가 이거다. 조국당하고 합당하는 게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이유라는 겁니다. 그 속내가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이 검찰개혁 문제, 정청래가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서 9월 달부터 지금까지죠. 계속 검찰개혁 문제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합세한 사람들 보세요. 정청래가 이제 뭐 검찰을 추석 전에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에서 이제 막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중수청법 보안사건 문제를 둘러싸고 또 소란을 일으켰어요. 이 이유가 뭔가? 저는 이 검찰개혁 쇼가 결국 조국당과 합당을 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검찰개혁 문제를 가지고 설친 사람들 보면 대부분 합당을 찬성해요. 그죠? 박지원, 추미애도 뭐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합당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박지원, 추미애, 뭐 서영교, 최민희 다 조국당과의 합당을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한 짓을 보세요. 당을 시끄럽게 만들고 대통령과 계속 그 충돌을 하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검찰 개혁을 계속 이슈로 만들었어.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을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이번에 그 보안사건 문제가 가장, 그죠? 가장 그 강렬하게 나타난 거죠. 이게 김어준하고 박은정이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 김어준, 박은정이 뉴스공장에서 이 검찰개혁 이슈, 처음에 그 주진우가 시작을 했죠. 주진우가 무슨 괴문서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정부 기관 문서다 이러면서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을 막고 있다. 이런 논리를 가장 먼저 퍼뜨린 게 주진우야. 그리고 김어준이 이걸 뉴스공장에서 박은정이 앞세워가지고 퍼뜨립니다. 그리고 박은정이가, 그죠? 박은정이 최강욱이가 매불쇼, 뉴스공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검찰개혁 문제를 들쑤시면서 이재명 정부가 마치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공격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을 공격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마치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 모질한 털레반들이, 야, 이재명? 개혁의 뜻이 없네? 이재명이 개혁의 뜻이 없으면은 누가 개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뜻이 없어. 그래, 검찰개혁은 누가 해야 돼요, 그럼? 조국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박은정이 해야 되고, 박은정이 법무부 장관 해야 되고, 조국이 대통령 돼야 되고, 이 빌드업을 5개월 동안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검찰개혁 그 자체에 얘네들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반개혁 정부로 만들어서 조국당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것. 특히 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을 흔들어 놓는 게 이놈들의 목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검찰개혁 쇼를 한 거예요.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가지고. 정성호를 악마화하고 봉욱을 악마화한 이유가 뭐냐? 조국당하고 합당을 해야 되는데 조국당이 성비위 문제로 민주당이 거부감이 대단히 강했잖아. 민주당 당원들이. 자, 이거를 막 무마시키기 위해서 검찰개혁 쇼를 만들어서 마치 조국과 조국당만 검찰개혁을 하는 의지가 있는 정당인 것처럼 조국이 검찰개혁에 마치 수호자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 만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그동안의 갈등은 이러한 정략적 목적에서 저는 진행된 일이다. 여기에 친문그룹들이 똘똘 뭉친 거 아니에요. 그 정청래 한패였던 거예요. 조국당하고 조국하고 정청래가 한패였고 김어준이 한패였던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문조털래 이게 뭐 정확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문조털래가 정확한 표현이었던 거고 그동안 계속 이놈들은 이재명 정부 발목 잡으면서 검찰개혁 쇼를 통해서 조국당과 합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런 짓을 해온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때가 된 게 아니죠.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판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대통령님 기자회견 끝나고 바로 다음날 정청래가 합당 발표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이 검찰개혁 쇼를 교통정리를 확 해버렸어. 기자회견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2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다음날 수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를 해줬어요. 이거 다 쇼다 한마디로. 쇼하지 마라. 정치권에서야 정치는 그런 쇼를 할 수 있지만은 행정은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는 쇼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통정리가 돼버리고 딱 되고 이제 유튜버들도 이제 눈치를 보죠. 예, 처음에는 김어준이 오더대로 싹 쏠려갔다가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유튜버들이 대통령한테 들이받진 못해요. 예? 왜? 그럼 밥줄 끊기니까 그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바로 태세 전환하죠 지금. 예?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대부분 입장 바꿨죠 유튜버들이. 뭐 저야 초지일관 정부 안을 옹호를 했지만은 대통령 기자회견이 나온 뒤에 사실 저 빼놓고 뭐 이동영이 뭐 지가 뭐 다 한 것처럼 막 떠들고 앉아있대. 아 솔직히 저 빼놓고 정부 안을 옹호한 그런 유튜버가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닦아놓고 없잖아. 아니 소위 말해서 친명 유튜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다 본색 드러냈잖아요. 봉욱 민정수석 깐 놈도 있다며. 명팔이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채널 윤영준님 까왕님 시끄러운 김용민 의원도 합당 찬성했나요? 반대했나요? 대표 수박이던데. 김용민은 일단 반대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약간 모호한 입장이죠. 뭐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좀 내긴 했어요. 신인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하고 입장이 비슷했죠.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대통령 기자회견 하고 나니까 입장 다 바뀌었죠. 안 바뀐 놈이 없잖아, 그지? 체육이 바뀌었어요? 제가 요즘 뭐 다른 채널들 잘 안 봐가지고 싹 바뀌었잖아.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이러면서 봉우 깠던 놈들, 정성호 깠던 놈들 싸그리 입장 바꿨잖아. 대통령 기자회견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 쇼의 동력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소진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조털당, 조청당의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합당으로 이걸 덮어버린 거예요. 합당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 쇼를 한 거예요. 이런 정치적 목적 때문에.